죄송합니다 이 말 나올 때까지 그냥 맞이 무섭다 이 생각밖에 안 돼. 신범은 분명히 따로 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은밀히 숨겨져 있던 종이 상자.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놀랍게도 피 묻은 칼이었습니다. 하라고 죽였다. 너네 아이가 죽였대야. 어머서 얘기를. 칼은 피도 묻어있었고 막 하얗게 막 좀 약간 되게 무서웠어요. 아무튼 처음 보는 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임 씨는 틈만 나면 친구들에게 김 씨와의 칼의 비밀을 떠벌리곤 했습니다. 신고 딱 입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그렇게 뉴스 나오는 걸 기억하거든요. 임 씨의 집 근처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건 기사. 친구들은 김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5살 소년을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 알만한 소문이겠지만 진범은 분명히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진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소문에는 군산 그 법인이 갔었다니 검찰에서 뭐 거시겠다고 그런 얘기도 다 없는데.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은폐했다는 소문이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강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누군지 대충 알고 있다. 황상만 반장은 살인범을 숨겨준 친구가 임 씨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차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숨겨졌던 얘기를 멤버는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조사 대상으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온 임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친구의 비밀을 순순히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그냥 대단이라고 빨리 오라고 했었어요. 방에 가서 물을 피니까 피가 묻어있더라고요. 옷에 번져있는 핏자국과 다급한 친구의 얼굴에 임 씨는 좋지 않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가르치게해줬고요. 침대 매트리스 거기 안에서 칼을 넣어놨는데 다시 거는데 임 씨는 범행에 쓰인 칼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칼? 네. 어떤 상태? 거리 잘 안 나르고요. 세기는 거의 휘어져 있었고요. 피는 조금밖에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그게 더 많았어요. 피보다 그 지방이 더 많았어요. 경찰은 임 씨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와 함께 친구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 역시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 운전석 뒤편에 앉아 칼을 들고 택시기사를 위협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라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찌르고 나니까는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 택시기사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서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문 열고 그대로 그냥 나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이후의 얘기는 임 씨의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백을 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김 씨와 임 씨는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유히 풀려납니다. 강도살인죄하고 범인행위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일단 했는데 검사가 바로 기각해버립니다. 직접 증거였다는 얘기죠. 확실한 물증이 없어 김 씨와 임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 하지만 황상만 반장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황에서도 김 씨와 임 씨는 경찰 조사에 응했고 범행도 계속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김 씨와 임 씨. 풀려난 이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 자기들을 처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감지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똑같이.
처음에 그냥 밑에다 주는 것들이 이게 그 많은 것들은 얘기라고요. 그냥 그냥 했거든요. 김 씨는 집으로 가져온 칼을 바로 여기 계단 밑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새로 이사온 집주인에게서 녹슨 칼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 칼이 발견된 장소는 놀랍게도 김 씨가 칼을 던져버렸다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다른 건 그거랑 뜻이 있었어. 한 비닐에 이렇게 쓰레기 있고 저기 공동으로 이렇게 버리는 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버렸지. 그런데 새로 이사온 집주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는 그 칼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칼 끝입니다. 끝이 잘라져 있어. 잘라져 있었어요? 구부러져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잘라서 그냥 하면 끝이 없었던 거죠. 여기 이 뼈 부위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요. 찔렀는데 여기가 뭔가 딱딱하게 물리는 거는 뼈가? 칼끝이 뼈에 걸린 느낌이나 칼끝이 휘어져 있었다는 진술은 부검 결과와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늑골에 손상이, 절단 손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칼이라면 칼끝은 최소한 휘어지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경찰은 쓰레기 매립장 위치까지 확인하여 그것을 파보겠으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와 임 씨는 2006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했던 두 사람을 검찰은 왜 풀어준 걸까? 이미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3년째 지금 살고 있고 이거에 다른 범인이 또 있다는 건 이거 큰일이잖아. 결국 15살 소년 최영진은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왜 최 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던 것일까? 사건 당일 최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숨진 택시기사 유 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격분하여 오토바이에 있던 칼을 꺼내 유 씨를 사정없이 찔렀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사용했다는 범행 도구가 처음에는 오토바이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과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도칼이죠.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죽은 사람 몸에다 칼자국하고 네가 준 칼하고 칼 크기가 안 맞는데 뭐 어떻게 이걸로 줘. 그러니까 범행에 사용된 칼은 폭이 3, 4cm 정도의 길이는 최소 12cm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 있던 과도는 이보다 폭도 작고 길이도 짧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최 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를 과도에서 그가 일하던 다방에서 사용하던 부엌칼로 바꿨습니다.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 씨의 물품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지 감정을 의뢰했지만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범행 도구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도 혈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세제로 꼼꼼히 닦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혈흔 검사가 안 나온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닦아서 안 나왔을 가능성보다는 범행과 무관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혈흔 반응이 음성이었을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인 택시 안에서 여러 개의 지문을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길 건너편에 화물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기사님 분명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응쳐지고 욱 하고 그러고는 바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차속으로 다시. 그때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 그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었든 안 했고요. 이때 또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택시가 더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토바이랑 이제 택시기사랑 싸운 일이 있었어요. 뭐 싸우고 뭐 부르지 없지 뭐 싸우고. 목격자들은 모두
사건 현장에 오토바이는 없었으며 싸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서 다시 우리는 자백을 했던 김 씨의 진술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뛰고 나니까는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는데? 하고 그냥 그때만 소리를 반면 최 씨는 목격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진범이 아니라면 그는 왜 경찰에게 범행 일체를 자박했던 걸까? 처음에 이제 바로 경찰서로 간 게 아니라 여간으로 머리를 계속 때리거나 그런 거죠. 그때 5명 정도가 같이 있었어요. 네. 그 형사팀은 계속 저를 때리고. 경찰들은 여관에 이어 경찰서에서도 밀폐된 방에 최 씨를 가둔 채 폭행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차고 있고 고성줄도 묶고 있고 하니까 한 명이 그냥 눕혀요 바닥에. 벽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한 명은 때리고. 무섭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결국 최 씨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표창장과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도 안 했다고 했죠. 첫 번째, 판사는 자기가 죄를 해놓고도 뭐 뉘우치는 뭐 그게 없다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을 만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관방은 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사람한테 물어봐봐. 그 경위님 왜 최 구타하셨습니까? 왜? 익산서 형사계 숙직실에서 구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무슨 있어? 지금 왜? 약촌 오거리 사건 아시죠? 예,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검사 시절에 어떤 것을 지금 뭐 10몇 년 전에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